남원시에 조성 중인 드래곤 관광단지 공사 과정에서 토사 유출 등으로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개발단지 인근 주민들이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면서 안전장치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내장산 국립공원에서도 친환경 도시락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히고 있는 가운데 인근 상인들은 상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며 반대에 나섰습니다. 가을철 진드기 매개 감염병에 대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예방 백신도 없어 야외 활동 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전라북도가 소상공인 창업사관학교 체험 점포를 도심권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교육기관에는 전문가들이 창업 멘토로 나서고 정부가 점포 임대료와 관리비를 지급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복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남원시에 조성 중인 드래곤 관광단지 공사 과정에서 토사 유출 등으로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보도해드렸는데요. 개발단지 인근 주민들이 태풍과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면서 항의 집회에 나섰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원시청 앞 광장입니다. 남원시 대산면 일대 주민들이 드래곤 관광단지 조성사업 현장 인근 안전시설 조성을 주장하며 항의 집회를 벌이고 있습니다. 대산면 일대 주민들은 재해 예방과 자연 침하가 우려되고 있다면서 토사 유출 보수와 복구 작업에 필요한 폭 3m가량의 자금로와 배수로 설치 등을 요구했습니다. 또 전문가들이 포함된 위원회를 구성해 토목공사 안전진단을 실시해 줄 것도 촉구했습니다. 성토를 디귿자로 쌓았습니다. 그래서 비만 오면은 우리 주민이 마음 놓고 살 수 없는 그런 현실이 놓여 있기 때문에 시청 앞에 와서 시장님을 비롯한 각 부서, 5개 부서 담당 직원님들한테 호소를 하고 우리 주민을 구제해 줍사고 해서 오늘 이 집회에 나온 것입니다. 주민들의 요청에 대해 남원시도 전문가들과 함께 안전진단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또 피해 발생에 대한 보상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재영향평가라든지 환경평가 이런 걸 다 거쳐서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지역 사는 주민들이 이런 점에 우려가 있다, 이런 걱정된다, 잠이 안 온다 이런 뜻이라고 하면 저희 시가 나서서 그런 거에 대한 안전한 조치가 정말 돼 있는지 우려는 없는지 그렇게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900억 원대 예산이 투입돼 남원시 대산면 일대에서 진행되고 있는 드래곤 관광단지 조성사업. 공사장 인근 주민들은 안전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단식 농성까지 불사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주민들과 갈등이 확산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일회용품 줄이기 등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에 맞춰 내장산 국립공원에서도 친환경 도시락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인근 상인들은 상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며 반대에 나섰습니다. 이진철 기자입니다. 가을 단풍으로 유명한 정읍 내장산. 아직 본격적인 단풍 시즌은 시작되지 않았지만 인근 상인들의 걱정은 큽니다. 최근 국립공원에서 친환경 도시락 사업 업무 협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친환경 도시락 사업은 내장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도시락을 제공하고 다시 반납받는 것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내장산 인근 상인들은 지역 상권 침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도시락을 국립공원 안에서 먹게 된다면 음식점을 찾는 관광객들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내장산의 그 주민들이 전부 다 식당업을 합니다. 그게 다 굶어 죽습니다. 그걸 공단에서 자기들 수익 사업으로 이익을 보려고 그런 짓을 하는데 우리는 절대 반대입니다. 국립공원 측은 지역 상인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도시락 내용물을 변경했습니다. 처음에는 밥과 국, 반찬 등이 포함된 한 끼 식사용으로 기획됐지만 간식으로 먹을 수 있는 떡으로 내용물을 바꾼 것입니다. 상인들도 이를 수용해 올 10월부터 내장산을 찾는 탐방객들을 대상으로
도시락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떡 메뉴를 이제 그 관련 업체하고 이제 협약을 맺었고요. 올해는 일단 1년 동안 진행하기로 협약을 했기 때문에 그 협약 서비스를 시행해 보고 나서 이제 계속 이어 나갈지 아니면 그걸 좀 축소할지는 그 이후에 이제 결정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상인들은 만약 도시락 내용이 달라질 경우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정읍시 보건소가 가을철 진드기 매개 감염병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은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과 쯔쯔 가무시증, 라임병 등입니다. 진드기를 통해 걸리는 감염병은 예방 백신이 없는 만큼 야외 활동 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보건소 관계자는 야외 활동 후 두통과 오한, 구토, 근육통 등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의료기관을 통해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라북도가 소상공인 창업사관학교 체험점포를 도심권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전라북도는 정부의 소상공인 창업사관학교 설치 사업에 선정돼 국비 28억 원을 지원받게 됐으며 이를 통해 체험점포가 포함된 관련 시설을 도심에 건립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창업사관학교는 예비 창업자들이 중심 상권에서 판매 활동을 하면서 성공 가능성을 검증하도록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예비 창업자들은 6개월간 창업 이론 교육과 세무, 노무, 마케팅, 고객관리 체험을 마치면 최대 2천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교육기간에는 전문가들이 창업 멘토로 나서고 정부가 점포 임대료와 관리비를 지급합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이 2020년 주민참여 제안 사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를 합니다. 전북도교육청은 2020 주민참여 제안 사업 공모에 모두 132개가 응모했으며 예비심사를 통해 71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전북도교육청은 예비심사를 통과한 사업에 대해서 오는 11일까지 온라인 투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온라인 투표에는 전라북도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분야별로 3표씩 1인당 9표까지 투표할 수 있습니다. 또르드 DMZ 국제자전거 대회가 고성에서 강화까지 비무장지대와 접경지 510km 구간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국제사이클 연맹이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공인한 청소년 자전거 대회로 올해는 15개 나라에서 21개 팀, 120명의 선수가 출전했습니다. 지난 1일 치러진 3일째 경기에서는 네덜란드 팀의 올라브 코이 선수가 3시간 0분 28초 기록으로 구간 우승을 했습니다. 개인 종합에서는 미국의 루카스 볼보인 선수가 7시간 29분 44초의 기록으로 이틀 연속 선두를 지켰습니다. 올해 4회를 맞이한 또르드 DMZ 국제자전거 대회는 지난 30일 강원도 고성에서 시작해 연천과 김포를 거쳐 오는 3일 인천 강화에서 마무리됩니다. 김제 다문화 엄마학교가 첫 번째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졸업생 11명은 지난 8월 7일 치러진 초등학교 검정고시에 응시해 전원이 합격했습니다. 김제 다문화 엄마학교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다문화 가정 엄마가 초등교과 7개 과목을 배워서 가정에서 직접 자녀의 학업을 지도하도록 하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김제 다문화 엄마학교는 올해 처음 문을 열었으며 2기생 9명은 입학식을 시작으로 5개월 동안 동일한 교육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김제 다문화 엄마 학교가 다문화 엄마들의 초등 자녀 교육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통한 글로벌 인재 양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원시가 한가위를 맞아 지역 가공업체에서 생산된 추어탕에 대한 온라인 판매를 지원합니다. 남원시 농업기술센터는 남원 추어탕을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주문하면 택배비를 지원해주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남원 추어탕 파우치 택배 무료 행사는 남원 추어 산업협의회 홈페이지에 접속해 선착순으로 제공되는 혜택으로 오는 6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이번 이벤트 행사에는 남원 지역 4개 추어탕 생산업체가 참여합니다. 한가위를 맞이하여 남원 추어탕 온라인 판매가 손쉽게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안군이 9월부터 야간 여권 발급의 날을 운영합니다. 부안군은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화요일 저녁 8시까지 야간 민원실을 연장 운영할 예정입니다. 민원인은 여권 발급 신청과 교부, 여권 민원 상담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각종 민원 상담과 함께 처리할 수 있습니다. 부안군은 근무 시간 내 군청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과 학생 등의 바쁜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야간 여권 발급의 날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읍시가 지역 노인들을 위한 시니어 센터를 개관했습니다. 정읍시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모두 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시니어 센터를 건립했습니다. 정읍 시니어 센터는 노후된 일동 사무소 건물을 리모델링해 1층에는 경로당을, 2층에는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센터와 체력 단련장 등을 설치했습니다. 센터는 사회적 일자리와 연계한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과 춤교실 등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전라북도가 다중이용시설 승강기를 대상으로 특별 안전점검에 나섭니다. 이번 안전점검은 대형마트와 백화점, 영화관 등 12군데에서 운영 중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171대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점검은 안전센서와 비상호출장치 설치 여부와 사고 대응 요령 및 비상연락망 등이 갖춰져 있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이뤄집니다. 이와 함께 이용객을 대상으로 승강기 안전수칙과 이용 방법, 승강기 사고, 고장 대응 요령에 대한 홍보도 함께 추진할 예정입니다. 부안군이 추석 명절 연휴 기간 비상진료 대책을 추진합니다. 부안군 보건소는 대량으로 환자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보건소에 비상진료 대책 상황실을 설치해 운영합니다. 연휴 기간 당직 의료기관과 휴일 지킴 및 당번 약국을 지정 운영해 진료 공백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심야 시간대에는 편의점 23개 업소에서 해열 진통제와 소화제, 감기약 등 안전상비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김제시가 농업회의소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로 선정됐습니다. 김제시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농업회의소 설립을 위한 컨설팅 지원을 받게 됩니다. 김제시는 농업회의소 설립 추진단을 구성하고 농업회의소 정관 및 지원 조례 작성, 사업계획 수립 등 회의소 설립 추진에 나섭니다. 화요일 출근길은 평소보다 여유 있게 나오셔야겠습니다. 우리 지역 한낮에 25도를 보이면서 비가 오겠습니다. 특히 이번 비는 남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겠는데요. 우리 지역은 20에서 60mm 비가 예상됩니다. 비가 오는 지역은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아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비는 수요일에 전국으로 확대하겠고 이후 일요일까지 길게 이어지겠는데요. 이번 주 내내 큰 더위는 없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항해나 조업하실 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크게 높진 않겠지만 전 해상으로 비 소식이 있는 만큼 해상 가시거리가 좁아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안전사고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가을 장마는 수요일 전국으로 확대하겠고 이후 일요일까지 길게 이어지겠는데요. 이번 주는 거의 일주일 내내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13호 태풍 링링이 발생했습니다. 주 후반에는 태풍이 북상해 한반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꼼꼼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을 장마에 이어 가을 태풍까지 북상하면서 많은 비바람 피해가 우려되니까요. 주변 시설물 점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His eyes are like a jungle, he smiles, it's like the radio. He whispers songs into my window in words that nobody knows. There's pretty girls on every corner, they watch him as he's walking home, saying, does he know? Will you ever...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